발꿈치가 흉하게 튀어나와 축 늘어진 채 색상마저 칙칙하게 낡은 그 남자의 가디건은 한 번도 좌우 단추 높이가 올바르게 끼워진 걸 본 적이 없다. 수염 덥수룩하고 머리가 반쯤 벗겨진 배 나온 아빠 같은 그 남자의 싸구려 스킨 냄새는 지금은 없어진 지 오래된 동네 작은 목욕탕을 떠올리게 만든다. 미쓰리는 오늘 또 그 남자의 반쯤 까진 정수리를 죽일 듯한 눈초리로 뒤에서 경멸하듯이 쳐다보면서 같은 입사 여직원들과 함께 그 남자 흉을 보며 불타는 눈으로 지그시 입술을 깨물고 있지만 이미 뜨거운 한증막같이 바짝 건조해진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제 이 남자 말고는 그 누구도 머물 공간이 없다. 엄마는 물론 가장 친한 친구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저주받은 짝사랑의 마법 때문에 오늘 밤도 혼자 술 마시며 울다 지쳐 젖은 눈가로 쓰러지듯 잠드는 가엾은 미쓰리. 안녕하세요. 누구한테 들킬까 창피해서 혼자서만 몰래 듣는 방송 최후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옥후입니다. 예. 오늘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 정말 날씨 무섭네요. 정말 낮과 밤이 이렇게 다른가요? 얼마나 또 덥고 얼마나 비가 많이 오려고 하는지 좀 겁이 납니다. 이제 낮에 나가는 건 당분간 좀 힘들겠어요. 너무 뜨거워서. 예. 좀 아쉽네요. 네, 어제부터 주말 특집으로 사실상 특집이죠. 예, 지금 이번 편까지 해서 4편을 지금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갔다 와서 제가 어제부터 그 올린 영상들에 그 달린 댓글들 봤습니다. 일단 좀 놀란 게 은혜대에서 준비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 다 숨어있던 분들이 다 나오셨네요. 그래서 이제 그 문에 대해서 자기들이 얼마 전부터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떻게 자기도 뭐 지금 가늠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셨네요. 예, 굉장히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까지 올리려니까 뭐 언제 내가 매집을 해서 또 어떠겠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뭐 그 장부상으로 돈이 얼만큼 불어났다 그런 얘기들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이렇게 아직 그 뭐 투자나 이런 거에 익숙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겨우 이제 어떻게 보면 초보 단계이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경제나 이런 거 좀 공부해 보겠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런 말 할 때마다 굉장히 자기 판단 이게 자기만의 이게 안 잡히신 분들은 굉장히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는 조금 양해 말씀 전부터 좀 드렸고요. 또 좀 이렇게 제가 조금 간혹 가다가 너무 이제 노골적이다. 그런 거는 조금 지웁니다. 예, 양해해 주시고요. 여기 한 분이 아주 예리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 3부 영상 설명할 때, 금은비 1대 90에서 1대 80으로 변화하는 게 어떻게 10배가 오르냐.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게 아니죠. 지금, 원래 금은비가 약 1대 10, 뭐 1대 9 정도라고 하면 1대 90까지 벌어졌다 하면 10배 저평가됐다는 거니까 90에서 80 이제 쉽게 얘기해서 대충 얘기해서 10% 정도 오르는 거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해야 되는데 10배라고 했죠. 예, 죄송합니다. 명백한 실수 잘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행히 이제 그거 듣고 이게 뭔 얘기지? 하고 많이들 거의 대부분 좀 뻥찌셨을 텐데 확실하게 교통정리할 수 있는 기회 댓글로 잘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전부터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 방송이
시큼털털 구수하고 허점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말실수 특히 진짜 많이 하죠. 제가 이렇게 원고를 쓰지만 원고는 뼈대만 되고 그거를 이제 제가 말로 풀 때 이걸 뭐 낭독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 원고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그냥 즉석에서 이렇게 말을 막 떠듭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아무래도 좀 이 세련되지 못한 티가 나서 말실수 정말 많이 한다. 거의 매 영상마다 한두 개씩은 꼭 나오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제가 전에 며칠 전에 올린 영상도 제가 얼핏 들어봤는데 다시 남미의 대통령 밀레이라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아르헨티나 대통령 밀레이인데 남미 대통령 남미 전체의 무슨 대통령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정도는 그래도 귀여운 실수고 보면은 막 미국 중국 설명하다 갑자기 미국 중국 뒤바뀌어서 설명하기도 하고 아주 허점이 많습니다. 예. 참 저도 젊을 땐 참 샤프했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매번 정기적으로 나오는 정말 진심 어린 조언도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얘기가 너무 늘어지고 길다. 너무 반복적이다. 10분 안에 간단히 어떻게 딱 요점만 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데 왜 그걸 1시간 가까이 늘어지게 하니. 우리의 소중한 시간도 그리고 슬슬 또 지겨워지고 이 채널을 사랑하지만 나 솔직히 조금 견디기 힘들어진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참 이거는 정말 제가 노력을 초반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와서 노력을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보통 하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야겠다 항상 제 마음속에 이걸 품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품고 있는데 보통 품고 계속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신경 쓰면 조금씩은 변하고 어떤 이제 합의점 절충점에 맞는 그런 어떤 결과도 나오게 되고 항상 그랬거든요. 보면 근데 이상하게 이건 잘 안 되네요. 지금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이거는 이게 너무 이 변화가 제가 봐도 이쪽으로 좀 바뀌어야겠다 하는 노력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안 되네. 한때는 한 40분까지 막 줄여봤었어요. 근데 다시 또 요새 와서 늘어나네요. 특히 2분기 와가지고 다시 40분 그냥 넘기고 1시간까지. 굉장히 그 변화가 느려서 적응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사과 말씀 드리고요. 그래도 지금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90분씩 100분씩 하던 것이 지금 1시간으로 줄었습니다. 맞죠? 이거 어떻게 바꾸지? 그 원고를 딱 써가지고 한 30분 안에 끊을 수 있게 그냥 그 할 얘기 다른 얘기 안 하고 그 딱 적혀진 얘기만 하는 식으로 몇 번 제가 사실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핑계 저 핑계 되지만 결국은 제가 재미가 없습니다. 뭐 솔직히 이 영상 뭐 해가지고 빨리 구독자 수 늘려서 선전들 많이 보게 해서 돈이 좀 생활에 도움이 되게 해야지. 그런 욕심으로 만들려면 짧게 해야 되는 게 정답인데 그때부터는 지금 저는 이거 재밌어서 하는 거거든요. 열정으로 합니다. 솔직히 열정으로 안 하면 누가 이걸 날마다 해요. 뭐 지금 재밌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만들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듣는 분들은 편하겠지만 방송을 만드는 제가 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면 이제 저도 그때부터는 가성비 따집니다. 제가 지금 평생 살면서 정말 저는 쉬지 않고 남들 다 쉴 때 방학일 때 젊었을 때 온갖 안 해본 일이 없고 일하는 거를 어떤 그 미덕이라고 노동을 그런 걸로 평생 생각하면서 살아온 옛날 사람이어서 쉬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 개인 신변사의 어떤 큰 변화가 생기는 걸 기점으로 해서 나도 좀 다 놓고 쉬어보자고 쉰 지 지금 2년이 돼갑니다. 이런 얘기 하니까 지금 또 길어지는 거죠. 그만 아가리 샷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드는 저도 재밌고 영상도 짧아질 수 있도록 지금 어떻게든 계속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말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은, 댓글을 적어주시는 분들은 적어도 그 지겹고 지루한 와중에도 참고 들어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듣다가 짜증나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나가고 다시는 안 오거든요. 그만큼 사실을 제 채널을 사랑해주고 방송을 아껴주신다는 건데, 아, 힘들다. 아, 이거 참. 아, 도대체 어떤 이번 생에 나의 모습은 뭘까? 다 떠나가. 연인도 떠나가, 친구도 떠나가. 어? 제오크 당신 다 좋은데 오대수도 아니고 말이 너무 많어. 네 말은 너무 어려워. 죄송합니다. 영상을 그냥 딱딱 할 말만 그냥 간단하게 어떤 뭐 파워포인트나 뭐 막 그런 뭐 보고서 발표하는 것처럼 짧게 그냥 만들어 버리고, 이 하고 싶은 이 시덥잖은 말 떠드는 거는 회원 방송으로 다 옮겨버릴까? 한번 그렇게 해볼까? 그게 어떤 절충점이 되려나? 근데 회원분들이 또 못 견디고 다 나가겠죠? 어렵다, 세상. 오늘 완전 밖에 나가니까 여름 같았습니다. 파란 하늘, 뜨거운 햇살, 그 다음에 아주 실록의 그 녹색이 무성한 큰 아름드리 나무들. 그럴 때 어디 저기 시골 마을 같은 데 가면은, 관광지 입구에 있는 자그마한 시골 마을 가면 그 마을마다 이제 그 마을의 수호목이라고 해서 막 몇백 년 된 큰 저기 막 아름드리 나무들, 느티나무나 그런 거 하나씩 다 있죠. 웬만한 데 가면. 우리나라 시골 마을은 그게 참 멋있어요. 그 밑에 이제 마을 공동으로 평상도 놓고 어르신들 쉬는 정자도 있고 한데, 그런데 가면 딱 그 초입에 이렇게 뭐 막 뭐 매점 같은 거 좀 있죠. 물건도 팔고 또 간단한 술안주도 팔고. 그런데 가면 이제 묵사발 아시죠? 묵사발? 탁 그 시원한 국물에 묵사발 만드는 거 스텐 그릇에 그거 하나 탁 쳐다가 먹고, 그 나무 그늘 밑에서 바람 불 때 딱 쉬었다가 해질녘 좀 돌아가면 참 아름다운데, 이렇게 또 10분을 소비하고 못 고쳐요. 큰일 났네. 자, 마지막 4부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번 3부까지 기본적인 내용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너무 저기 막 겹쳐지는 게 많고 반복되는 내용도 많고, 또 들으면 사실 그 반복되는 내용이 자기가 이렇게 또 몰랐던 분야이고 계속 들으면서 자기한테 학습이 돼가지고 좋다는 분들도, 그분들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이거 도저히 영상 길어가지고 어차피 아는 얘기인데 계속 반복, 내 수준에서는 조금 이거 좀 참고 듣기가 힘드네 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블로그에 제 원고가 있습니다. 와서 블로그 원고를 쭉 보세요. 그냥 대충 얘가 뭔 말 하려는 거구나. 그래도 이제 방송 한번 더 들어봐야겠다 하면 들으시고, 아니면 그냥 딱 블로그 글만 보시고 방송 중에서 이제 골라 듣고 싶은 것만 딱 골라 들으시고,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일주일 전에 제 블로그의 은에 대해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질문 볼게요. 어떤 이들은 은은 은광산 외에 다른 광석을 채굴할 때도 부산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굉장히 흔한 광물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은은 투자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말이지요. 은 가격이 낮은 이유는 세력의 인위적인 눌림이 아니라 이렇게 부산물로 얻는 경우에 채산성의 문제, 단가가 낮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동의하지 않는데 오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결국 이 얘기는 누군가 은은 어차피 투자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구하기도 쉽고 꼭 굳이 은광산이 아니어도 다른 광물들 캘 때 부산물로 심심치 않게 나오고, 그리고 그 가격도 굉장히 그만큼 싸다. 그래서 굳이 막 돈 들여갖고 열심히 곡괭이질 해갖고 그 캐봤자 채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 단가가 그래서 낮은 거고, 그래서 지금 투자 가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명백히 굉장히 많은 오류가 있는 어떤 주장인 것 같습니다. 저번 3부에서 저기 파트가 그 안에서 한 3개 정도 있었죠. 첫 번째가 이제 그 빅샷들이 어떤 기축통화나 어떤 금, 은에 대해서 요새 강조하는 미국 부채 걱정하면서 그런 흐름들이 있고, 두 번째가 주류 언론들이 항상 금과 굴이 대단하게 지금 올랐다.
선전하면서 동시에 요새 와가지고는 거기에다가 이제 백금하고 은을 끼워서 얘기하기 시작했고, 특히 은을 지금 보면은 산업적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 또 은은 금처럼 기축통화 패권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과도기, 특히 또 인플레이션 같은 데에 대한 해지 수단도 되기 때문에 집중을 받고 있다. 이 기사 하나만 봐도 사실 이분이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은 보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주장을 다 논박하는 내용이 이 기사에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 이제 개미들, 키스질, 게임스탑 그 주동자였던 얘네들이 이제 레딧에 모인 이후로 공교롭게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것처럼 바로 그 다음날 하루 이틀 있다가 지금 은이 지난 금요일날 11년 만에 전고점을 뚫은 걸 한번 봤었습니다. 오늘은 아까 그 질문에 맞춰서 한 번 더 정말로 은이 다른 원자재들처럼 투자 가치가 있는 거 어떤가, 언론에서 슬핏 이제 나오기 시작했지만 요거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은이 마침내 2024년 5월 17일 온스당 30달러 선을 돌파했고요. 이것은 코로나 때 2020년 팬데믹 발발 이후에 4년 만에 한 3-4번 도전했다가 JP모건이 꽉 막아가지고 절대 오르지 못하던 위의 지붕이었죠. 근데 요것을 뚫었고, 그러다 보니까 11년 전 최고 가격으로 이제 또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쭉 금은 시리즈 제 블로그나 영상에서 그동안 했던 수많은 영상들에서 봤던 그 큰 거시적인 그 시계열의 흐름으로 항상 저는 설명을 하죠. 그래서 설명이 길어집니다. 지금 하나의 딱 그 CT나 MRI로 단면 딱 자른 것처럼 지금 상황이 이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은 모든 경제 채널이 다 그럽니다. 하지만 그거를 이 모든 거시적 시계열의 흐름으로 어떤 여기에 사연이 있었고 어떤 드라마가 있었고 어떤 기전이 있었나를 다 아는 사람과 그걸 모르고 단면을 보는 사람은 저는 디테일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전혀 예상 못한 어떤 이벤트나 뭐가 딱 터졌을 때 그거를 미리 이게 어떤 흐름인지 듣자마자 파악을 하냐, 아니면 또 새롭게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기만의 논리를 또 어렵게 쌓아야 되냐, 이런 것이 바로 이런 내공에서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걸 좋아하고, 이왕이면 제 채널을 들으면서 좀 관심을 갖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어떤 큰 시계열의 흐름에서 모든 디테일을 알고 있다가 새로운 뭐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이게 사실은 그 전부터 어느 정도 충분히 이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던 흐름이지 라고 스스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느낌들을 다 같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면 어떨까 싶어서 매번 설명을 하는데, 좀 너무 정도가 과하죠. 예. 사실 이 질문도 이 은에 대해서, 금에 대해서 십몇 년 동안의 이런 어떤 정확한 이 드라마를 알고 있으면 이런 얘기는 못 나오는데, 그러지 않으면 요새 이제 은이 이렇게 오르는 거를 진면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그냥 요새 하도 뭐 원자재 올라간다, 귀금속 올라간다 하니까 괜히 은도 끼어가지고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올라가는 거지, 그래봤자 은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정말 그런가 한번 보자고요. 기사를 하나 더 가져와 봤습니다. 태양광 패널 이런 데 들어가는 은의 수요가 작년에 무려 64%가 올랐습니다. 자, 문제는 전 세계에서 태양광 패널, 친환경, 4차 산업으로 이제 에너지 전환 시대 탄소 배출도 줄여야 되고 하면서 결국은 뭐 태양광 패널 전체 값을 뭐 서로 간에 어떤 뭐 관세 무역 전쟁하고 덤핑 처리하고 하면서 태양광 패널 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이제 지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고요. 문제는 어떻게 된다 해도 그 안에 들어가는 은의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기차 보조금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간에 어쨌든 세상은 뭡니까? 전기차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앞으로 전기차는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모든 국가들이 그렇게 밀고 갈 거고, 맞죠? 그럼 전기차 하나에 들어가는 비철금속은 정해져 있는데 계속 전 세계 전기차 숫자가 늘어나고 생산을 많이 할수록 비철금속 수요는 해마다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은은 왜 산업적 수요가 많냐면 전기가 전도되는 전도체인데, 지구상에서 지금 지구에 있는 광물, 원소기호 그걸로 해가지고 전도가 제일 잘 되는 게 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은 다음에 구리고 3위가 금일 거예요. 그 외 이제 저 밑으로 가서 뭐 아연, 니켈, 망간, 뭐 백금 그런 거는 이제 전도는 별로 안 되는 거고 다른 목적으로 이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기사의 내용이 바로 위에서 설명하신 요거에 대한 걸 아주 명확하게 해결해주는 답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뭐냐면 이 자료는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작년도 자료입니다. 올해 지금 은 수요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짝반짝 머리가 돌아가고 은에 집중하는 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될까 말까 시작이에요. 이번 일주일부터 시작입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스마트머니는 그 전부터 조금 이제 시작했지만 이게 사람들한테 이제 퍼져나가는 건 이제 겨우 일주일 열흘도 안 됐다고 보는데요. 작년에는 여러분들 작년에 은 얘기 들어봤어요? 은에 평소 관심이 있는 분 아니면 전혀 작년에 은 얘기를 접할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집중도 안 했고요. 그래서 작년까지 실제로 계속 몇 년 동안 사람들이 은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커플 됐네 해가지고 은반지 맞춰주면 오빠 헤어져 바로 나온다니까. 은이 너무 싸고 너무 그 사람들한테 귀금속 가치도 없어졌고 가격도 계속 싸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금 이 누군가 했던 질문처럼 아니 채굴을 해가지고 은을 생산하는데 시중에서 은값이 계속 똥값이 되니까 안 하고 말자고 채굴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은값이 왜 이렇게 싸졌어요? JP모건이 쳐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십몇 년 동안 은값을 쳐내렸는데 그래가지고 십몇 년 동안 인플레이션 때문에 모든 상품 물가는 다 올라갔잖아요. 가격은. 짜장면 값도 뭐 1,000원에서 뭐 지금 뭐 몇천 원 되고 한 것처럼. 근데 은값만 반대로 떨어졌으니 누가 은을 캐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성비 지금 투자 가치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 채산성이 안 맞아서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은값이 그렇게 똥값이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은값이 오른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얘기겠죠. 예. 그런데 이 자료가 작년 자료라는 걸 감안하고 들어보십시오. 작년까지 은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가격도 똥값이라서 은 생산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 작년에 전 세계 은 수요가 7% 감소했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왜 수요가 7% 감소했다는 것이? 들어보십시오. 은 수요가 장신구로서 은 수요가 전 세계에서 13% 감소했대요. 누가 은 장신구 이제 그거 고맙다고도 안 하고 뺨만 맞는데 여자친구한테. 그렇죠? 은 장신구가 이제 인기가 없어요. 맞죠? 그리고 실물 투자의 경우도 무려 28%나 줄었다고 합니다. 야, 맞죠? 왜죠? 누가 은 실물에 투자해 바보같이 가격이 올라야 투자하는데 십몇 년 동안 보니까 다른 거 다 올라온 동안 제일 안 오르고 어쩔 땐 떨어지기도 했는데 바보도 이자가 붙는 것도 아니고 제일 그래서 그걸 노린 거죠. JP모건이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십몇 년 동안 만든 거고 그래야 은 가격과 연동되는 금 가격도 그만큼 많이 못 오르는 거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태양광 패널 제로처럼 여러 가지 뭐 의료기기, 군사장비, 인공위성 뭐 여러 해가지고 태양광 패널 수요가 계속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대표적인 태양광 패널만 봤을 때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은 수요만 봤을 때는 무려 그 전해보다 1년 전보다 64%가 증가했대요. 와, 대단하죠? 이것은 당초 예상치 다음 해가 되면 한 20% 정도 더 필요하겠구만 태양광 때문에 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해마다 계속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거라고 합니다. 태양광 말고 그러면은 모든 그 어떤 산업적인 수요에 은이 들어가는 걸 다 종합하면 어떨까요? 봤더니 지난해에는 은이 모든 산업군에 다 들어가는 필요로 하는 산업적인 은 수요가 1년 전에 비해서 11%가 증가했대요. 상당히 많이 증가한 거죠. 그럼 이제 올해 2024년은 전년도에 비해서 얼만큼이나? 대충 잡아도 9%, 해마다 10%씩 늘어나네요. 그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두 가지를 종합해 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작년까지는 금년 건 아직 안 나왔고요. 작년까지는
아유, 귀걸이, 은반지, 이걸 세상에 누가 해, 요즘 세상에 해갖고 완전히 버림받는 거예요. 뚝뚝 떨어지죠. 1년 만에 장신구로서 은수요 13% 떨어지고, 실물 투자, 누가 은괴를, 아유, 저 정신병자들이나 아주 저거 재테크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네 하는 사람들이나 들고 있죠. 실물 투자의 경우도 무려 28%나 줄었어요. 그런데 산업적 수요는 계속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장신구나 개인 골드바 은화나 요런 거에서 줄어든 거하고 산업적 수요 늘어든 거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전체 은 수요를 보자 이거죠. 산업 수요하고 일반적인 장신구나 어떤 그 귀금속의 수요 플러스 마이너스 된 거를 다 계산을 두드리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했더니 전체 은 수요가 2%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된 거 다 감안하고도 여전히 수요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수요는 지난 2년 전인 2022년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가 나올 것이 보인다.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또 설명 길어진다고 너무 많이 구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측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이 은을 장식품이나 은화나 음괴나 이런 거를 해마다 계속 저건 아무 돈도 안 되고 투자 중에 제일 멍청한 투자하고 안 해갖고 이렇게 쭉쭉 줄어들고 버림받는데 전 세계에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 4차 산업 친환경으로 돌아서는 전 세계 정부의 움직임 때문에 모든 산업에서 은을 필요로 하는 게 해마다 계속 늘어나가지고 그 수요가 개인적인 수요가 줄어드는 걸 다 커버하고도 전 세계 은 수요량이 해마다 4년 연속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금년부터 만약에 은 수요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은 현물에 집중하게 되는 변화의 바람이 정말로 큰 변화의 바람으로 성공적으로 이어져서 사람들이 은괴, 은화, 은장신구, 지금 금은방 가가지고 금 사는 것처럼 이런 열풍이 돼서 다시 이 개인적인 수요가 올라온다고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급 늘어나겠죠? 그 수요가 확 줄어들던 게 다시 살아나면은 정말로 이제는 은 수요가 산업적 수요도 계속 늘어나는데 줄어들던 수요도 다시 반전되면서 맞죠? 그렇게 수요가 늘어나는데 문제는 공급입니다. 올해 채굴 및 재활용을 통한 공급량은 어떻게 될 예정이냐? 대충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현행 유지도 아니고 1% 감소할 예정이다. 왜죠?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은값을 십몇 년 동안 너무 말도 안 되는 똥값으로 찍어 누르니까 은 광산 같은 건 일찌감치 문 닫고 파면 팔수록 적자인데, 그러죠?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채굴 해가지고 나오는 은이 부산물도 있지만, 그건 부산물 그거보다는 이제 주로 채는 굴이나 다른 큰 광산, 그걸로 이제 벌어먹고 산 거 부산물로 나오는 건 얼마 안 되죠? 그리고 그 이제 자기들이 캐는 광산이 뭐냐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원자재 슈퍼사이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사실은 옳은 거는 구리하고 금, 그 다음에 백금,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지금 오히려 여기 뒤에 기사 있는데,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요런 것들은요, 더 가격이 떨어졌어요. 지금 똥값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걸 캐던 광산들은 여기도 다 문 닫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지금 여기도 묻어가지고 나오는 은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까지 다 이제 못 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광산 같은 거는 이제 애초에 지금 그동안 너무 적자를 버티다 못해서 다 폐업해서 문 닫았고, 다른 어떤 원자재를 캐는 그런 데서 은이 부산물로 좀 섞여 나와도 그 원자재들도 대부분 지금 요새 와서 슈퍼 사이클한 몇 가지 원자재 빼고는 그 전에 다 지금 문제가 돼서 문 닫은 데가 많고요. 그 광산들이 다시 문을 열어가지고 뭘 하려면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금리에 돈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나라의 어떤 국부 산업인데 가서 그 나라 정부하고 협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것도 받아야 되고, 탄소 배출 이런 것도 받고, 너무 지금 힘든 과정. 그게 또 채산성이 맞냐? 계속 10년 이상은 어느 정도 가격 이상으로 유지되는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확실하냐? 돌다리 두드리고 그래야만 적자 안 나겠구나 하고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10년 이상이 걸리는 광산 한번 제대로 해서 생산하려면 그런 거다 보니까
웬만큼 뭐 지금 새롭게 뭐 광산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문 닫는 데는 많은데 새로 문 여는 가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렇게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은 계속 줄어드는 상태에서 계속 머문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석유하고 비슷했죠. 예, 석유도 마찬가지죠. 시추업체 같은 것도 비슷한 그게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사에서 갖고 온 정리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채굴 생산량에 큰 변화가 없었다. 왜 채굴 생산량에 큰 변화가 없죠? 수지가 안 맞아서, 채산성이 안 맞아서. 근데 지금은 고금리 시대죠. 고금리 시대에 돈 빌려서 다시 광산업체에 열려면은 채산성이 더 안 맞겠죠. 지금 건축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지금 뭐 재개발, 재건축 다 풀어주고 외에도 왜 지금 건설사들이 안 덤벼드는데요. 시공사들이. 그러죠? 고금리 때문에 뭐가 맞지가 않아요. 원자재 값도 다 오르고 모든 가격이 다 지금 물가가 올랐는데 그래서 안 덤비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10년 동안 모든 광산업체나 이런 것들이 채굴업체들이 지금 다 문 닫고 더 이상 앞으로도 당분간은 문 열 생각도 없고 문 열라고 해도 10년이 걸리는 마당에 공급량은 계속 앞으로도 제한되어 있겠죠. 그런데 향후 수요 증가는 지금 보신 것처럼 개인적인 장신구나 은화, 실버 바에 대한 수요가 확 몇 년 동안 줄어드는 와중에 버림받는 와중에도 산업적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서 은의 수요량은 해마다 무섭게 빵빵 오르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수요 공급의 원칙을 생각을 해봅시다. 찾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계속 한정되어 있으면 가격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자유시장 원리에 의하면 당연히 올라야죠. 근데 금 가격이 올랐습니까? 국제 금 가격을 결정해주는 국제 금은 거래소에서 지금 런던이나 뉴욕에서 정하는 금값, 현물값이 오릅니까? 안 올랐잖아요. 2011년부터 은을 이렇게 스마일로 내렸는데 이게 억지로 지금 오르는 거고 코로나 때 빵 오른 것도 억지로 내렸는데 다시 이렇게 오르는 거고 스마일이 두 개네. 그러죠? 수요는 이처럼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한정돼 있거나 오히려 더 줄고 있다면 가격은 계속 더 무섭게 올라야 되는데 왜 은은 지금까지 못 오르고 이제 겨우 4년 전 가격으로 이제 겨우 회복한 상태일까요? 당연히 찍어 눌렀기 때문에 그렇죠. 세력에 어떤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향후 은은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 부족은 더욱 확대되고 심화될 것이다. 수요는 더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공급은 못 늘어서 점점 이 비대칭 현상은 지난 4년 동안 심화되었고 앞으로도 더 심화될 거다 이겁니다. 현재 높은 은가격, 최근에 높아진 은가격은 이처럼 단순히 금값처럼 사람들의 선호 현상으로 오르는 것 외에 이러한 다른 요인들과 관련이 있다. 맞죠? 은을 이제 어디서 또 구하려고 해도 광산이 없다는 겁니다. 안 늘어난다는 거예요, 생산량이. 근데 전 세계에서 은은 계속 모든 산업에서 더 달라 하는 요것도 지금 그래서 은 가격이 오른 것도 숨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급 부족이 확대되면 중장기적으로 가격이 더 상승할 거다. 전 세계의 은에 대한 산업적 수요는 은 전체 수요의 한 60% 정도를 차지한다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점점 더 늘어나겠죠, 그게. 기사 하나 더 보시죠.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이런 거 다 요즘 유행하는 전기차, 풍력 발전 터빈, 태양광 패널, 기타 재생 가능, 청정 에너지 이런 거에 많이 들어가는 재료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만큼 많이 돈이 된다고 늘려야 되는데 투자가 위축돼 가지고 제대로 공급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 경고를 한 겁니다. 리튬이든 요즘 가격이 오르는 구리 역시도 전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다. 위축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도대체. 구리나 백금 같은 거야 오른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가격이 광물이 그동안 다 굉장히 가격이 낮았었다. 그래서 이제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바닥 치고 이제부터는 후행적으로 올라간다 해서요. 일부 핵심 광물 가격은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굉장히 추락했다. 특히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가격 한때 막 투기 세력이 붙어가지고 전기차 시대가 온다 해서 엄청나게 올랐던 적도 있지만 그 이후 이제 너무 막 여러 가지 공급 문제나 이런 잘못된 공급망이 왜곡되는 것부터 해갖고 투기 세력의 어떤 그런 문제, 선물 시장에 그런 걸로 해서 지난해 75%까지 폭락한 적이 있고요.
갑자기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죠. 코발트, 니켈, 흑연 가격도 무려 30에서 45% 급락을 했다고요. 이게 급락을 하니까 다 생산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청정에너지 수요는 계속 이렇게 높아진다. 이 핵심 광물 공급도 근데 앞으로 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거다. 더더군다나 문제는 이렇게 앞으로 점점 더 사람들이 찾게 될 리튬, 니켈, 코발트, 히토류 같은 게 대부분 특정 국가들에 완전히 몰려있다. 몰빵돼 있다. 생산하는 데가. 최대 75% 정도가 중국을 비롯한 몇몇 소수 국가에서 생산하는 것만 쳐다봐야 되는 사정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중국이 앞으로 어떤 경제의 위기가 진짜 더 와서 회복을 못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중국 안에서도 그 안에 어떤 문제 때문에 특정 이런 희귀 자원에 대해서 자기들이 경제가 위축되면서 많이 생산을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수요는 많은데 이런 희귀 광물에 대한 공급은 또 그만큼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혹은 앞으로 자원 민족주의,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죠. 점점 심해지게 되면은 있어도 외국에 수출을 안 한다는 거죠. 자기네 일단 물건에 들어가는 것부터 다 쓴다 이거예요. 외국에서 아무리 우리가 더 비싸게 사줄게 팔어 해도 예전 같으면 비싸게 사준다고 하면 업자들이 그냥 해다가 외국에 수출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나라에서 막죠. 우리나라 산업이 먼저야 지금은. 그래가지고 비싸게 준다고 해도 수출하지 마. 수출 금지시키고 우리나라 산업에 필요한 것부터 공급해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공급망이 왜곡이 되죠. 자, 지금 상당히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은만 보자고요. 은만. 여기 영어로 된 사이트인데 실버 인스티튜트라고 있습니다. 실버 인스티튜트에 가시면 이거 이제 구글로 번역하면 옆에 메뉴도 나오는데요. 서플라이와 디맨드 이게 나와요. 전 세계적인 수요와 공급량의 변화가 어떤가 쭉 해가지고 지금 제가 보는 건 2015년 자료부터 2024년 지금 봄 자료까지 쭉 나오네요. 여기 보면 토탈 서플라이와 토탈 디맨드 수요와 공급량의 변화가 어떻게 변하나 나옵니다. 예. 이 자료만 봐도 이 기사들의 한 얘기가 거짓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몇 년간 늘어날 걸로 누구나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절대 쉽게 늘어나지 못하는 상태로 예전에 완전 채산이 안 맞는다 해갖고 지금 막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늘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요 공급만 봐도. 그런데 은은 다른 귀금속 원자재 금하고 다르게 귀금속하고 다르게 산업적 수요가 상당하다. 전체 은 수요의 한 몇 년 전에 60%라고 했는데 지금 점점 산업에서 얘네들을 더 디맨드하고 있으니까 점점 이제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단순히 수요 공급 언제까지 JP모건에서 저렇게 찍어 누른다고 이 수요 공급이 오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부르는 호가는 높아지게 마련이죠. 자, 여기까지가 얼핏 보면 그 질문에 답변이 되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불완전합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조금 요거는 좀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산업적인 수요가 많고 늘어나고 어쩐다고 해. 그래 봤자 계속 저렇게 JP모건이나 저런 데서 결국은 국제 은 가격이 정해지는 그런 시장에서 계속 은 가격을 어떻게든 저렇게 아무리 수요가 어쩌고 공급이 어쩌고 해도 거래소에서 국제적으로 정해지는 은 가격이 딱 저렇게 항상 너무 비싸지 않게 책정되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가격이 안 오르니까 투자할 이유도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맞죠? 아무리 저기 농작물이 지금 농사가 안 돼가지고 가격이 쌀 가격이 엄청 올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쌀에 투자해볼까 할 수도 있는데 정부가 쌀값을 안정시키겠다고 어떻게 국가 보조금 넣고 해가지고 쌀 가격을 딱 잡아놓고 통제하고 간다고 해보죠. 그러면 아무리 쌀이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없다 해서 쌀 가격이 오르겠죠. 기다려봤자 쌀 가격이 오를 일은 없겠죠. 그럼 투자 가치가 없는 거죠. 맞죠? 우리가 그것까지 파악해보자 이겁니다. 즉 지금처럼 은 가격을 전 세계 수요 공급이 저런 식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은 가격을 계속 잡아간다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계속 잡아가는 게 가능할까? 그거를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건 어떻게 살펴볼까요? 은거래소, 국제금거래소 은거래소에서
실제 걔네들이 보관 중인 은기혈환과 레버리지 거래되는 총 거래액의 갭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 은 가격이 언제까지 찍어 누를 수 있나, 정말 한계에 다다라서 이제는 곧 끝장나나 하는 그 불안전함과 앞으로 은의 실제적 수요도가 높아지고 이 은의 2차 변화가 서서히 높아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될 때 국제 금은가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원래는 4부에 길더라도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 집중력 흩어지죠. 죄송합니다. 여기서 끊고 한 번 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